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삶을 위한 철학 수업이라는 이진경 작가님의 철학책을 읽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한 작은 욕망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 4개 파트로 구성된 중에 자유와 욕망이라는 제 4부 읽는 중에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20번째 강의,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대망의 마지막이 오는군요. 무아와 자유라는 타이틀 가지고 있고요. 나 없는 자유의 유쾌한 웃음을 위하여 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엿볼 수 있죠. 자기를 조금 놓을 때 우리가 진정 아주 좀 편안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마지막 챕터에서는 하고 계세요. 자,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그때 읽던 책 때문이었을 게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상, 자기 생각 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옳다고 생각한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동어 반복이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어찌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이도 마찬가지일 거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믿기에 그것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 남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우리는 그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들이 가진 기준이 내 기준과 같다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그 다툼에 대해서도 나는 나가 옳다고 믿는 것을 척도로 판단한다. 따라서 나는 나와 다른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타인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니 욕을 하고 비난하게 된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놈이야. 이렇게 되면 어떤 다툼이나 싸움도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 나가 옳다고 믿는 것들이 말 그대로 나의 생각들이 서로 팽팽하게 충돌하고 다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상을 버리라는 것인가 보다 싶었다. 아상, 내가 옳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남의 얘기가 들릴 리 없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생각에서 저렇게 행동하는지가 이해될 리 없을 테니까. 아상을 내려놓을 때, 내가 옳다는 믿음을 잠시라도 접어둘 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에 비로소 눈이 갈 것이고 남의 얘기가 들리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상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지혜의 눈이 열린다는 말도 이런 뜻이려니 싶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 내가 어떤 걸 옳다고 믿는지 알기 위해선 굳이 지혜는 필요 없다. 그저 시선을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이면 충분하다. 지혜란 나와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읽고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렇기에 세상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안목일 터이다. 이거 지혜에 대한 좋은 정의 같습니다. 지혜란 나와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읽고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세상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안목이라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신념이 확고하여 흔들릴 줄 모르는 이로선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곧바로 아상을 버리지 않고선 차이의 철학이란 불가능하리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차이의 철학이란 차이의 긍정을 주장하는 철학이다. 이것의 가장 단순하고 통속적인 버전은 나와 다른 차이를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자기가 옳다는 믿음이 강하면 나와 다른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여기서도 아상은 차이를 인정할 수 없게 하는 장애다. 물론 자유주의자들처럼 그래, 너의 차이를 인정해 줄게. 다시 말해 내가 나와 다르다는 건 인정해 줄게. 하지만 나의 차이,
즉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해. 그러니 내가 돈을 말아 불쏘시개를 하든 전봇대로 이를 쑤시든 참견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으면 차이를 인정한다는 건 인정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차이를 긍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 잘해야 마지못해 인정하고 참아주는 것이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차이의 긍정이란 나와 다른 어떤 것과의 만남을 긍정하는 것이다. 나와 다른 차이를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선 지금의 나에 대한 믿음, 지금의 나의 동일성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접어야 한다. 나와 다른 어떤 것과의 만남을 긍정하고 나와 다른 그런 차이를 만나게 되는 것을, 그 지점을 나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것. 이게 차이의 긍정일 텐데요. 이러기 위해선 지금의 나에 대한 믿음과 집착, 고집, 이런 것들, 그리고 변하지 않으려는 나의 동일성을 유지하려는 그 관성적 태도, 이런 것들을 접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차이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밀쳐내고 거부해야 할 어떤 것이 된다. 나를 내려놓게 될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척도로서의 나를, 아상을 내려놓을 때 차이의 철학은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차이의 철학은 내가 한참 매료되어 무릎을 치며 공부하고 있던 과거의 다른 종류의 삶을 가능하게 해줄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철학이기도 했다. 그래요. 우리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이 전부라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그것만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또 우리도 그들 중에 한 명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나지만 어떤 맥락에서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이 나의 고집이 좀 약한 면이 있는 그런 반면에 굉장히 또 제가 고집스러워지는, 나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고 관철시키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인간사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당최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자기를 고수하려는 사람과 만나고, 또 때로는 그와 협업을 해야 되고, 그를 설득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에게 상품을 팔아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법정에서 또 다퉈야 하고,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 인간 사는 힘든데요. 상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변하기 전에는 바꿀 수 없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에겐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마술사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부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의 그런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분에게만 유효하겠죠. 어쨌든 우리는 그 남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결국은 나를 바꾸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거죠. 내가 맞다는 생각을 정답이라는, 왜 그는 나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나의 그런 관점과 나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을 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좀 더 편해지고, 그로 인해서 또 굉장히 많은 자유가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관계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챕터는 마지막 챕터여서 나름 의미가 더 있을 것도 같고요. 그렇지만 이 작가님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또 이 마지막에 던져 놓으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무거운 주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괴로워하고 어쩌면 실행하기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들, 다 힘듭니다. 자유를 위한 작은 용기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그 작은 게 작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네, 이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무아의 철학, 무아의 사상, 이런 것들을 로부터 이 작가님은 깨달으신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불교를 믿고 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신앙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상적인, 같이 읽고 싶은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마지막 소문단에 마지막을 뭐라 해야 될까요? 마지막 그 토픽이 있어요. 의지의 자유와 의지를 접는 자유. 이 부분은 좀 앞에 있던 내용들을 같이 읽으셨거나 아니면 제 녹음 파일들을 앞에 걸 좀 들으셨으면 좀 더 이해가 와닿으실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란 자신이 여러 가능성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처지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고, 반대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 던져져 있음을 견디고 떠맡는 것이라고 믿는 이도 있다. 도망가는 자유도 있고 견디는 자유, 극복하는 자유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느 경우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선 다르지 않다. 여러 가능성 앞에서든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자유라고들 믿는다. 이런 자유에는 김수영 말대로 고독이, 피냄새가 섞여 있다. 그 의지를 가로막는 어떤 것과 대결하고 투쟁하지 않고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의지를 가로막는 어떤 것, 그거는 남이기도 하고 남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상사나 동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일 수도 있죠. 그것과 우리는 대결하고 투쟁하지 않고선 이런 정말 깊은 내 의지, 내 욕망, 내 바람을 관철할 수 없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자유는 대개 이런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 정치 얘기로 잠깐 흘러갑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적대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이런 자유의 관념을 벗어날 길은 없어 보인다. 그래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적대를 없애려고 적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들 했던 것일 게다. 그러나 적대 없는 세상도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또한 적대만으로 가득한 세상도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적대가 지배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대가 아주 널리 퍼져 있는 그런 다수의 적대가 있는 곳이 있고 나에게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거고 반대로 나에게 적대가 있긴 하지만 그냥 소수의 적대가 있는 그런 곳도 그런 환경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적대가 지배하지 않는 세계, 아주 적대가 그 지배적인
나에게 적대적인 게 다수인 그런 세계에서의 자유란 어떤 것일까? 제가 조금 꼬였나요? 적대가 지배하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완전히 적대가 없는 그런 세상은 있을 수 없고, 모두가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죠. 모두가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데 도움되는 사람만 있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그러면 그런 건 없을 거예요. 뭐 영화를 봐도 그렇고 많은 책들을 봐도 그렇고, 황제가 뭔가를, 절대 권력의 황제나 군주가 뭔가를 하고자 하려 해도 늘 반대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하물며 절대 권력을 가진, 또 그걸 믿고 따른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에서도 그럴진데, 우리가 한낱 우리 인간들이, 일반인들, 한낱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그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환경에서 온전히 다 나에게 호감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제 나에게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에,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이 일부 섞여 있는 그런 세계에서 자유란 어떤 것일까? 거기서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앞서 언급한 그런 피냄새 나는 대결과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야 하는 걸까? 우리의 자유를? 적이 아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목적이나 이념으로 인해 모여든 동지들, 그런 커뮤니티의 관계에서도, 혹은 어쩌면 어떤 직장이란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수입을 벌어들이기 위한 그런 단체, 기업에서도, 혹은 가족이라는 자연 발생적 공동체나 함께 공부하거나 함께 생활하기 위해 만든 자발적인 커뮤니티에서도 우리는 생각이 다른 이들과 싸우고 투쟁하면서 자기 의지를 관철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해야 할까? 그것이 자유를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야 할까? 아니라는 거죠. 적대 속에서 형성된 그런 피냄새 나는 자유의 관념은 역으로 친구나 동지, 커뮤니티, 동료, 멤버들, 함께하는 멤버들, 이런 그 집단, 커뮤니티에서처럼 적대 없는 관계 속에다, 그런 관계 모임, 관계에다 마저 대결과 투쟁, 반목과 적대를 만들어내고 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싸우려고 들면 남도 싸우려고 들잖아요. 남도 방어하려고 들고 공격하려고 들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그 정치 같은 경우에는 뭐 피할 수 없이 그런 적대, 투쟁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또 한 차원 높은 정치는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건 보기 어려우니까요. 다른 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더라 하더라도 뭐 정치는 예외라 치더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관계와 그런 만남, 어떤 집단의 활동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제 작가님은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오히려 거기서 필요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이견이나 갈등이 적대로 발전하지 않게 만드는 능력과 기술일 것이다. 화합하고 조절하고 타협하고 그런 능력인 거죠. 갑자기 정치인 중에는 그분이 생각나네요. 박지원 씨,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요. 아마 이름이 맞을 것 같은데, 그 나이 많이 드신 원로 분 있잖아요.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민주당이 아니군요. 민주당에서 독립한 그 당이죠. 지금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새 정치에 관심을 끊고 살아서요. 죄송해요. 충돌 앞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신념으로 상대에 대해 판단하기보다는 아상을 내려놓고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일 게다. 충돌 앞에서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다른 이들이 대체 왜 저러는가를 이해하려 하는 것일 게다.
차이가 이견을 적이 아니라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차이나 이견을 나와 다른 의견을 적이 아니라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적대하는 관계 속에서 자유란 피냄새가 아니라 웃음소리와 함께 오는 것이다. 타인의 저항을 돌파하는 나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 저 저항에도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믿음 속에서 아상을 내려놓는 지혜, 필요하다면 듣고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그의 입장에 서보려는 자세겠죠. 이해할 수 없어도 나의 의지를 접을 줄 아는 용기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의 의지를 접을 줄 아는 용기와 함께 오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타인의 저항을 돌파한 나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 저 저항에도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살짝 내려놓는 지혜, 필요하다면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나의 의지를 접어줄 수 있는 그런 용기, 작은 용기와 함께 오는 것이라고. 뭐가요? 우리의 자유가요. 투쟁적인 자유가 아니라 아주 편안한, 공감한, 이 주변을 따뜻하게, 또 나와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자유는 그런 아상을 조금 접을 수 있는 용기, 그것에서 시작한다는 말씀으로 긴 책의 끝을 맺고 계십니다. 제가 중간에 너무 썰을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어떤 이제 이 책을 길게 읽어오면서 이렇게 느꼈던 점이나 작가님의 생각을 좀 이렇게 핵심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으나 그 얘기는 남겨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